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설은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인지 귀향객들을 맞이하는 정치인들의 인사가 유난히 깍듯했습니다. 각 정당과 예비후보들은 역과 터미널에서 경쟁적으로 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총선 예비후보들이 역과 터미널로 총출동했습니다. 서로 시간을 엇갈려가며 목 좋은 자리를 잡고 귀향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예비후보들은 이름을 새긴 정당의 상징색 옷을 입고 얼굴 알리기에 바빴습니다. 귀향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비슷했지만 정당별로 공약 포인트는 달랐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자세를 낮췄습니다.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더욱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국회가 더욱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은 제3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당의 독주도 막고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도 막는 제3당의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패싸움 정치에서 대화와 협상의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대한신당이 앞장서겠다. 진보 정당들은 국회 권력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드는 선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불공정, 불평등 없는 세상을 민중당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차례상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설 연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여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고 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양강구도 형성을 위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현직 국회의원이 무소속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있고 정의당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는 광주 토박이 주민들이 사는 원도심 지역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준호 예비후보는 30대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세대 교체를 이뤄내고 이 지역에도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30대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되면 10년만 지나도 다수의 중진 대권 주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초석이 되고 싶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조호섭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무 경력을 살려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로서 광주 북구에 낙후된 도시 환경을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정의당 이승남 예비후보는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이끌겠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약 20% 이하로 내려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박현두 예비후보는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 정부 예산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단 낭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국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다시 가정이 살리고 국가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경진 국회의원은 AI 인공지능 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 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강한 국가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목표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민주당 후보가 텃밭을 탈환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돌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바람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고 싶다였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남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 생활을 하는 간병 가족들은 임모와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왜 가족들은 쉴 수 없는 것일까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경우 활동 보조인이나 주간 보호센터가 돌보기 힘든 장애인을 꺼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을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다 보니 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을 가족이 돌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집보다 체력이 약하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공공기관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공 영역에서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공공적으로 채용을 해서 미스매칭 문제나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일들을 좀 해결을 하고 있고요. 치매의 경우는 복지 서비스의 공급량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며칠간 맡아줄 단기보호시설은 광주와 전남의 6곳에 불과했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요양보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드는데 치매가족 휴가제 특성상 이용이 들쑥날쑥해 손해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은 단기간 4, 5일, 일주일 있다 가버립니다. 근데 직원을 채용해 놓는 것은 한 달, 2달, 1년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직원의 운영 경비, 직원의 봉급을 누가 줍니까? 마지막으로 중증 장기 입원 환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입원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행한 것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간병 부담이 가장 심한 중증 장기 입원 환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합병동 병상의 90% 이상이 질병이 막 발생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급성기 병상인데 평균 입원 기간은 9일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까지 통합병실을 10만 개로 늘릴 계획인데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병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10만 병상을 22년까지 하고 그때 되면 요양병원, 만성질병원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국가가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패션 프루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백향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100가지 향이 난다는 뜻인데요. 남미가 주산지인 이 아열대 과일을 전남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요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기마다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 보라색 열매. 대만에서는 백향과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프루트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겨울 한파를 견뎌온 패션 프루트가 설 대목을 맞아 한창 수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맛 보면서 수확한 거 보면 조금 허무하죠, 쉽게 말해. 재미도 있고 하는데. 남미가 원산지인 패션 프루트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 지역에서 기후변화 대체 작목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15도에서 18도 사이의 기온이 유지되면 다수확이 가능한 품종이어서 망고나 바나나 같은 다른 아열대 작물보다 재배가 훨씬 용이합니다.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치 않아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저장 기간이 단점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황 패드를 이용해 2달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나마 농가분들께서 쉽게 접근을 하시고 또 다수확이 많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고 다양한 음료와 음식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패션 프루트.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소득 대체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번 설 연휴 날씨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흐린 날이 많고 귀경길에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중요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날이 비교적 굳습니다. 우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과 설 당일인 토요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겠지만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겠고요. 그만큼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비와 함께 초속 10m에서 16m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비교적 높게 올라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광주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6도 분포로 평년 이맘때 낮 기온 수준까지 훌쩍 오르겠고요.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8도에서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날이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걱정이죠. 내일 귀성길 오르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다행히 설 당일인 모레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고 먼지는 빠르게 해소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바닷길도 험난할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특히 월요일 남해 서부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 밖의 날도 최고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바람까지 가세하니까요.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육지 사람들이 점령한 섬마을 어촌계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촌계를 이용한 각종 돈벌이와 자치단체 관리 소홀 등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문제 섬 어촌계가 해마다 이용했던 진도해안 식당입니다. 어촌계원들은 이곳에서 식사 모임이 있을 때면 들고 나온 도장을 건넸고 어촌계장이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러다 말고 무조건 전화해갖고 몇 시까지 나와 해가 참 좋아. 무조건 도장만 찍는 걸 바로 이게 서류 닫고 절대 못 보게 하더라고. 서류도 못 보게. 네. 도장 찍고 뭐 그러던가. 네, 인주 같은 거는 내가 이제 줬으니까. 인주를 주셨고. 네. 수산 직불금 신청 같은 어촌계 사업 신청, 강제 이행각서 등 어촌계원 명의의 서류들이 이렇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양식시설을 만드는 업체 대표가 주축인 법인을 어촌계원으로 넣어두고 어촌계 전복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1.5톤 기준으로 수수료는 기본 100만 원. 이 과정에서 따로 전복을 판매한 어촌계원들은 수수료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 행사비 찾아간 거를 쌍욕을 하면서 제 오래 칠 던지고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왜 네 마음대로 그걸 내냐, 이걸 내냐 하면서 그 수수료 달라는 거예요. 어촌계를 이용한 각종 돈벌이와 용자금, 보조금, 부당지급 여부, 진도군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나아가 어촌계 설립 과정에서 부당한 조력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더 키워진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에 나선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적용할 혐의와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다음 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종결 시점을 특정한 점으로 미뤄 이미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두환 재판을 심리하다 판사직을 사임한 장동혁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전두환 재판을 진행해오다 지난주 15일 법복을 벗은 장 씨는 사임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구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치색을 띠거나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결성된 광주 2020 총선 시민 모임은
어제 예비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질의서는 각 후보들의 철학과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됐고 외교와 기후위기, 청년 실업과 군공항 이전 등 시대적 과제와 지역 의제를 담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달 말까지 예비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다음 달 중순쯤 유권자 위원회를 열어 좋은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중학교 연구실에 영국 국적의 25살 A 교사가 숨져 있는 것을 학교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반드시 누워 있었고 주변에 다툰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 328만 3천여 대의 차량이 광주 전남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설 연휴에 광주와 전남을 찾을 귀성 교통량은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하루 평균 32만 7천 대로 예상하고 설 당일인 25일에 가장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귀성 일수가 지난해보다 짧아져 귀성길 정체는 증가하고 귀경길 정체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